안녕하세요. 첨상TV의 김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41회 기출문제 풀이 5강 순서입니다. 네, 이제 이론의 35문제가 다 종료가 됐고요. 이제 실기에 해당하는 45문제. 네, 이렇게 5강부터 시작해서 9강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5강이고요. 어느 영역인 거냐, 어느 파트인 거냐, 신체활동 지원 파트에 들어가는데, 여기 영역이 되게 많아요. 그쵸? 섭취, 배설, 개인생, 체위변경 뭐 이런 식으로 나가서, 그거를 좀 단원을 나눠가지고, 오늘은 섭취와 배설, 요양보 두 파트를 살펴볼 건데요. 자, 섭취는 5문제, 배설은 5문제. 예, 이 범주 안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0문제를 가지고 같이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형에 보시면, 이렇게 섭취랑 지금 배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하나씩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투약이 되게 많잖아요. 물약, 가루약, 주사약, 귀약, 안약 이런 식으로. 예, 거기선 좀 뽑아서 내는 건데 41회까지는 오전과 오후 문제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투약에 뭐 물약이랑 가루약이 났다면 오후에는 그 두 가지 뺀 나머지 내고 이런 식으로 돼서 거의 한 파트에 하나씩은 다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설도 지금 배설 방법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래서 각자 화장실 이용 도구부터 시작해서 유치 도뇨관까지 하나에 하나. 여기에 보면 소단원별로 모두 출제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일단 오늘은 요거 2개를 풀어볼 거니까 문제 보시면서 정리도 같이 할게요. 자, 36번에 보시면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후 입안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번 물로 축인 후 밥을 먹는다. 네, 그죠? 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는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식사한다. 5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눕는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3번입니다. 좀 한번 생각해줘 보셔야 돼요. 뭐냐면 그냥 편마비 대상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조건부를 붙여줬죠. 네, 왼쪽이라는 편마비에 조건부를 붙여줬어요. 이런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한 번쯤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 얘를 난이도를 낮추면 그냥 뭐 편마비 대상자 식사 돕는 방법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를 난이도 살짝 올려볼까? 그러면 왼쪽 편마비, 오른쪽 편마비 이렇게 전제 조건을 줄 거예요. 그거를 한 번쯤 추려 보시는 문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가 더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너무 쉬워도 안 돼요. 자만할 수 있으니까 항상 조금 어렵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시험장 가서 어우 쉬워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우리가 식사하시고 나시면 음식물이 고여 있기는 해요. 어느 쪽에 고인가요? 고이나요? 마비 쪽에 고이죠? 오른쪽에 음식물이 고였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에 고였는지 확인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비 쪽엔 음식물이 고여도 음식물의 감각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고여있는 음식물을 그대로 두시면 그러면 얘가 기도로 넘어가면 위험성 있잖아요. 질식이거나 폐렴을 유발할 수 있어서. 그다음 지금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마비 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주셔야 돼요. 근데 오른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거고요. 식사하실 때 식사에 집중하셔야 돼요. 드라마라든지 뭐 다른 거 하시면 안 되고.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을 밑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마비, 편마비인 경우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마비 쪽을 위로 가게. 그러니까 왼쪽이 아닌 오른쪽이라고 표현해야 돼. 맞는 거죠. 네. 이거를 문제 푸시면 선생님들이, 그래, 맞았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왼쪽 편마비를 오른쪽 편마비로 바꾼다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예, 사실 제가 기출에는 오른쪽이었어요. 이거 똑같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왼쪽으로 바꿔온 것 뿐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막 달라지겠죠? 예, 여기가 오른쪽, 오른쪽, 왼쪽 여기 써는 부위가 그거를 선생님들이 직접 바꿔서 나는 이게 바꿔도 오른쪽, 왼쪽을 바꿔도 맞출 수 있는지 여기까지 해보시는 게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다 풀 수 있는 준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사례 예방에 관한 거이긴 한데요. 이것도 많이 나와요. 지금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돕는 방법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를 발췌해서 뭐 식사 돕기 하는 분의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런 것도 출제하니까 좀 같이 알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되도록이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여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겨야지만 기도가 네, 뻥 열리지 않고 좁혀야 되겠죠. 기도를 열어버리면 이물질 음식이 잘 넘어가요.
그 다음에 몸의 윗부분을 높게 해주고 턱을 당긴 자세. 네. 배부위와 가슴 부위는 압박하지 않고 아까 그게 이거였죠.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면 국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차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이고 나서 음식을 먹게 하셔라. 적은 정도의 적은 양, 삼킬 수 있는 적은 양을 넣어주셔야 되고 다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 음식을 넣어주시고 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답할 수 있는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요게 이제 사례 예방의 하나의 부속이고요. 돕는 방법에 합쳐서 여기 문장 하나를 출제하실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37번입니다. 삼킴 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경관 영양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상 머리는 내려준다. 2번 청색증이 나타나면 주입 속도를 낮춘다. 3번 영양액의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하다. 4번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5번 영양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관 영양 돕기. 그 경관 영양 돕기를 하는 경우가 어떤 문제인지 아실까요? 요걸로 이제 막 바꿔주는 거죠, 앞으로요. 예, 의식이 없거나 혼수에 빠져 있거나 얼굴이나 목이나 머리 부위에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 부상이 있거나 수술했거나 마비가 있거나 삼키기 힘들 때가 삼킴장애죠. 자, 그럼 이제 경관 영양 돕기를 하실 때 심장 머리 내려주시면 안 돼요. 심장 머리는 상승시켜 주셔야죠. 청색증이 나타난 속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예, 즉시 뭐를 하셔야 돼요? 잠궈야죠. 이거 지금 문제잖아요. 예. 그 다음에 저 온도는 체온 정도가 적당해요. 차가운 영양액이 주입되면 통증이 생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구토를 하면 올려주는 게 아니라, 네, 구토하면 어떻게, 이것도 영양액을 빨리 잠그시고, 그쵸? 보고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다음 영양 주머니 1일1회 세척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번 씻어서 말린다. 영양액이 역류돼도 새어도 전부 다 예, 간호사나 의료인에게 연락을 해주셔야 되고 너무 천천히 주입이 돼도 음식이 상할 수 있어요. 또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시면 또 너무 빠르게 주입하시면 설사나 탈수도 유발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네, 하나 더 있죠. 1분에 50 이상 주입하지 않는다. 어느 문장을 가지고 보기 5개를 뽑아낼지 모르니까 좀 자세히 알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 내용 여기 있죠? 네. 의식이 없어도 시작과 끝은 알려줍니다. 네, 반창고로 고정을 합니다. 새거나 역류되면 빨리 잠그는 것부터 하시고, 예,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너무 천천히 주입하면 상한다. 너무 진한 농도라든지 너무 빨리 주입하면 설사나 탈수가 유발하니까 속도는 1분에 50 이상이 되지 않게 한다. 요거 숫자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것도 문제 잘 출제한단 말이죠. 자, 다음이요. 자, 38번 문제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혀 밑에 넣어서 녹여준다. 2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게 한다. 3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준다. 4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5번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몇 번일까요? 네, 5번입니다. 가루약이죠? 네, 혀 밑에 넣어준다. 혀 밑에 넣어주는 약은 따로 있어요. 설하제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니트로글리세린이고요. 알약이거든요. 네, 가루 혀 밑에 넣어서 어떻게 먹지? 네, 이거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 같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이 가루약을 또 어떻게 나누죠? 네, 알약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나눠서 이렇게, 그죠? 네, 뭐 그러니까 뭐 한 번 먹고 다음에 먹으세요가 아니라 네, 개수가 많아서 2개 한 번에 먹고, 그 다음에 또 2개 한 번에 먹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알약이 가려고 늘었습니다. 3번은 왜 틀렸을까요? 이것 때문에 틀린 거죠, 깊숙이. 깊숙이 넣어주면 이렇게 구토 유발할 수 있어요. 예, 깊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물약에 섞어주시면 안 되잖아. 그냥 가루는 가루대로 약간의 물에 녹인 후에 투약을 해준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자, 가루약은, 아까 나온 것처럼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용량이 적다. 그럼 이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이용해서 투약을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지금 여기는 알약만 나왔지만, 가루약만 나왔지만, 알약도 나올 수 있고, 물약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약 같은 경우에는
약 뚜껑에 따라서 손으로 가라. 바로 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약병에서 뚜껑으로 가고 손으로 가셔야 되고 손으로 만진 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아요. 아까처럼 알약의 개수가 많으면 두세 번에 나눠서 복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을 떨거나 파킨슨 이게 증상 갖고 계시거나 그렇죠? 그럼 손 떨리잖아요. 잃어버릴 우려가 있으면 직접 입안에 넣어주시면 되고 위장관의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은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손을 약병에 넣어서 꺼내지 않는다는 거. 어디다가요? 아까 나왔죠. 약뚜껑에서 손으로 가신다는 거. 이게 또 알약의 주의점이죠. 자, 물약도 같이 봅시다. 한 번 나오긴 했어요. 제가 문제를 안 만들어 온 것 뿐이지. 오전에 물약 있었고, 오후에는 물약 빼고 가략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자, 물약 같은 경우에는 뚜껑을 열어서 뚜껑의 위가 바닥으로 가도록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계량컵은 눈높이로 들고 처방만큼 따라주셔야 되고 반드시 사용하시기 전에 약병을 흔들어 섞어주셔야 돼요. 위아래 농도를 맞춰내기 위한 거죠. 지구에는 중력이 있어서 내비두면 밑으로 다 가라앉잖아요. 그럼 아랫약은 농도가 진하고 위의 약은 농도가 흐리거든요. 그걸 섞어야지만 위아래 농도가 같아지니까 그렇게 섞어서 사용하셔라.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따라주시고 병의 뚜껑을 닫기 전에 종이 수건으로 입구를 제거해 주시고 용량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해요?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안쪽에 손이 닿지 않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세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우리가 물약의 돕기 방법으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39번 가겠습니다. 대상자에게 기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2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점적한다. 3번 귀약은 뜨거운 물에 데워서 사용한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깨끗하게 닦는다. 5번 점적 후 끼워둔 작은 솜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몇 번일까요? 자, 1번입니다. 기약을 투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측면을 따라 흘러들어가게 맞습니다. 후하방이 아니라 후상방이죠. 뜨거운 물에 데우시면 안 됩니다. 뜨거운 물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귀약하실 때. 네, 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따뜻하게 하거나 잠깐 온수에 담궈두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뜨거우시면 그럼 막 구토나 어지러움이나 오심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귀 안쪽에 내일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면봉으로 닦아주는 건 좋은데 안쪽이잖아요. 귀 안쪽은 닦으시면 안 되잖아. 귓바퀴와 웨이도만 닦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점적 후에 솜을 끼워두셨어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죠. 15분에서 20분 정도 후에 그때는 제거를 시켜주셔야지만 돼요. 예. 자, 요 내용이죠.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해서 네, 면봉에 용액을 묻혀서 귓바퀴와 웨이도를 닦아줘야지 안쪽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약병을 따뜻하게 손으로 잡고 있거나 잠깐 동안 온수에 담궈두는 거 좋은데 뜨겁게 데우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심, 구토, 어지러움 같은 게 일으킬 수 있다고 그랬죠? 귓바퀴는 당연히 후상방으로 잡아당겨서 여기 나오잖아요. 측면을 따라 정확하게 점적한다. 아까 그래서 그게 답이었죠. 그 다음에 잠깐 눌러주고 5분간 누워있도록 해도 좋고요. 솜을 삽입했다면 15분에서 20분 동안 끼워뒀다가 반드시 제거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귀약이 있으면 안약이 있어요. 네. 문제는 안약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네, 안약 대신 이제 주사를 할 건데, 여기서 안약이 안 나왔다고 국가고시장에서 안약이 안 나온다.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네, 항상 뭐냐면 다 나와요. 이제 랜덤이어서 네, 뭐가 나한테 걸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안약 나왔어요. 어떤 분은 물약 나왔어요. 어느 분은 주사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말씀하실 거니까 다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안약을 사용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멸균수나 생리식염수에 적신 솜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주세요. 여기가 안쪽이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하안검의 밑부분에 휴지나 꺼즈를 대시고 천장을 쳐다보게 하셔서 아래쪽 눈꺼풀을 잡아당겨서 결막량을 노출하셨다면 아래 눈꺼풀 어디에 중앙이나 외측에서 1, 2cm 높이에서 안약을 투여해 주시면 돼요. 자, 점적을 하셨다면 예, 코 방향의 비루관 있죠? 여기 안쪽에 예,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서 안약이 코 안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걸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안약에 물로 된 걸 봤다면 이제 연고 있죠, 연고. 처음 나오는 것은 꺼즈로 닦아버린다. 왜요? 네, 처음 나올 때 외부 공기와 밀착 이렇게 접촉을 하죠. 그럼 거기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하부 결막량 위에 튜브를 놓고 어디서 어디로 짜줄까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짜주시는데 2cm 정도 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안구를 움직이도록 해서 안에서 퍼지시게
튜브를 멸균 생리식염제 적신솜으로 닦으시고 나셔서 뚜껑을 덮어주시면 세균 감염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왔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네, 안으로 넣어줘요? 안 되죠. 멸균 생림시 적신 솜으로 닦아서 제거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안연고나 안약이 또 나올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알아보신 거고요. 이제 또 하나 가도록 할게요. 아직 투약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40번입니다.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대상자가 주사 부위가 아프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주사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2번 주사 부위를 문질러준다. 3번 주사 바늘을 제거한다. 4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솜으로 눌러준다. 5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 몇 번일까요? 예. 이렇게 주사를 맞고 있는데 부위가 아프대요. 예, 그럼 뭘까요? 예, 부었거나 그쵸? 막혔거나, 예, 저도 이제 간호사 주사를 넣는 간호사지만, 상상만 해도 아파요. 네. 저도 이 주사 맞고 있을 때, 여기 아파서 가면 붓는 거예요, 사실요. 예, 이게 정맥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면 다른 데다 주사를 놔야 되거든요. 계속 내비두면 주사 약이, 예, 막 피부를 침범해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요. 코끼리 손처럼 부어오르기도 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빨리 잠궈야죠. 더 이상 수액이 네, 혈액 안으로, 피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걸 막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바늘 제거하고, 이런 간호사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찜질도 안 돼요. 이거 잠그고 나셔서 통증 부의 냉찜질은 이제 잠근 다음에 대처하는 거지, 왜, 바늘도 아직 제거하지도 않고 거기다가 찜질을 뭐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문질러 주시는 거 아니고요. 알코올솜 안 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뭐냐? 잠궈라. 잠그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또 보고하셔야지. 네, 거기까지. 자, 41번입니다. 이제 배설로 넘어가요. 네, 지금 5개 나왔죠? 자, 배설도 5개였어요. 화장실 이용부터 시작해서 유치 도누관까지. 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2번,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번,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4번, 침대에서 휠체어를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둔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요런 문제도 자, 요거 집중하셔야죠. 편마비긴 편마비인데, 그쵸? 오른쪽 편마비라는 전제 조건을 넣어줬어요. 네, 난이도 살짝 올려놓은 문제인 거죠. 자, 1번에 보시면, 이거 맞아요. 뭐, 나머지 안 봐도 답이 1번이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인데, 왜 틀렸나 한번 살펴보는 거죠. 걸터 앉으시면 안 되죠. 깊숙이 앉아서 등받이에 딱 등이 이렇게, 그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휠체어 등과 나의 등이 밀착돼서 딱. 그 다음에 두 발이 바닥에 닿아야죠. 이분은 오른쪽 편마비예요. 근데 휠체어를 두셔야 되는데, 오른쪽에 편마비 쪽에 갖다 놓으면 타실 수가 없죠. 항상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갖다 놓는다. 쪽이 틀렸어요. 자, 대상자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손은 잡을 수가 없죠. 왼쪽 손으로 가셔야지. 예. 요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서 내는 문제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시고 또 문제를 바꿔서 여기다 왼쪽으로 써놓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간이변기 사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번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3번 침대를 평평하게 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준다. 4번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5번 배변 후 물유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이건 뭐냐면 간이변기라고 해요. 이 간이변기를 지칭한 용어가 많아요. 지금 좀 전에 화장실 사용도끼 한번 하셨잖아요. 그럼 화장실 사용도끼는 휠체어를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설 방법이 침상배설이에요. 침상배설이라는 말도 쓰고 간이변기라는 말도 써요. 휴대용 배변기라는 말도 있어요. 다 동음이 아니지, 음이 다르니까. 예, 문장은 다르지만 다 같은 용어를 지칭하는 거거든요. 동의어죠, 동의어. 같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침상 배서 누워서 침대에서 용변을 보시는 분들의 변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누워 계시니까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거동이 가능하시면 마사지 할 필요가 없지만 거동이 안 되시니까. 그다음 변기 놓은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준다. 젖은 수건 깔지 않습니다. 그 변기 놓아준 자리에 뭐 깔까요? 방수포 깔아주셔야지. 침대를 평평하게 해서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해주는 건 맞아요. 근데 평평하게 하면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체를 상승시켜 주셔야 되겠지. 그 다음에 누워 지내시는 분인데 스스로 변기에 앉게 하신다. 불가능할 겁니다. 침대에 누워 지내시는 대상자 중에서 협조가 가능하시다면 허리를 무릎을 세우고 발에 힘을 줘서 둔부를 올려서 들게 하신 다음에 변기를 삽입하시면 되지만 협조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면 옆으로 돌려 눕힌 상태에서 네, 변기를 대주셔야 되겠죠. 그다음 배변을 물휴지로 닦으셨고 나서 옷을 입히시면 안 되죠. 물휴지의 습기를 완전히 말려서 마른 수건이나 드라이를 이용해서 습기를 제거시켜 주셔야지만 욕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분으로 습기로 인한 그런 부분들 하나씩 잘 살펴보는 거죠. 자, 다음은 이동변기입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해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번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번 대상자 손에 변이 묻으면 소독제로 닦아준다. 5번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이제 이동 변기로 넘어왔어요. 그쵸? 자, 등받이가 있는 변기에 앉으셔야 돼요.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는 게 낙상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거고요. 배변하는 동안 말을 자꾸 시키시면 집중 못 하실걸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움직이기 힘드신 분은 맞아요. 안아서 이동하셔야지만 돼요. 그래서 움직이기 힘들어 한다면 힘이 덜 들도록 난간 옆에 이동변기를 빈틈없이 바짝 붙이신 상태에서 안아서 이동시키시면 되고 만약에 편마비여서 이동이 가능하시다. 그럼 이동변기 어떻게 놔야 돼요? 어느 쪽에? 건강한 쪽에 몇 도 각도요? 30에서 45도 각도. 자, 변이 손에 묻었어요. 소독제로만 닦으셔서 될 일이 아니시죠? 네, 물로 다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예, 또 물기도 다 제거시켜 주셔야지.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기 안에 네, 화장지를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줘서 배설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려오시면서 두 개가 남긴 했는데 지금 어떤 느낌을 좀 받으셔야 되냐면 문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문제를 출제해 봤고요. 네, 자랑 같지만 어차피 할 거니까. 네, 저 이제 출판사랑 계약해서 네, 문제집 만들거든요. 네, 올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팀장님하고 미팅이 잡혀 있는데, 이동경기 하나 가지고요. 문제는 똑같고요. 여기 보기만 5개를요. 다 바꿔서 5개까지, 예, 많게는 10개도 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문제가 똑같은데 1번에서 5번의 문항을 갖다가 여러분 책에 보시면 이게 247페이지에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직접 이거 수업 하시면서 정지해 놓으시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돕는 방법이 1번부터 19번까지예요. 그럼 1번부터 19번까지 해서 5개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있는 그대로만 잘라도 네, 4개씩 집어넣어서 아니 5개씩 20개니까 문제 이렇게 이동변기 설명하는 걸로요. 5문제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 이거 문항 다 맞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 3번 맞췄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동변기 문제가 또 난다면, 이제 다음에서 5개 안 낼 수 있거든요? 안 낸 거 내겠죠. 그럼 여기 안 낸 거, 아까 제가 읽은 것 중에 또 하나 나왔죠. 예, 만약에 이분이 움직일 수 있는 편마비 대상자라면, 건강한 쪽에 30, 45도. 문항 여기다 갖다 놓을 수 있고요. 또 뭐도 있어요? 침대 높이는 이동변기와 높이가 같게 합니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차가우면 놀랄 수 있으니까 따뜻한 불로 변기를 데워줍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5개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거 맞춘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 보기 5개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다른 보기를 뭘로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네, 시간을 절약해서 문제풀이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요거 문제 딱 하늘 때 정지시켜 놓고요. 247, 248페이지 보기 5개 말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문제풀이 진짜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예. 1대1 과외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노하우만 전해봅니다. 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자, 44번입니다. 시설에서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기저귀 교환 횟수는 정해서 교환한다.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번 냄새 제거를 위해서 창문을 열고 교환한다. 4번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예, 개자가 또 빠졌네요. 못하나긴. 자, 5번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몇 번일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기저귀 사용 돕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교환 횟수는 정하면 안 돼요. 정해져 있는 횟수가 없어요. 용변을 보시면 바로바로 교환을 해드리는 거니까 뭐 몇 번 합니다 하루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냄새 제거는 좋은데요. 창문을 열고 교환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기 걸리시고 막 이런 문제 생겨요. 그다음에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님에게 보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해야 되는 상황인 경우에는 보고를 하는 거죠. 배변의 상태라든지 횟수라든지 양이라든지 뭔가 이런 변화가 있거나 네,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이럴 때가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보고하는 거지 기저귀 교환할 때마다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오염된 기저귀는 안쪽이 보이도록 말면 용변 밖으로 다 새는 거예요. 바깥쪽이 보이도록 말아주셔야죠. 그래서 오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많은 거죠. 이것도 네, 이거 말고요. 나머지 문항 다시 보셔야 돼요, 같이. 이거 아니고 5개 아니고 249페이지에서 이거 말고 다른 문항을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그러면 기적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 옆에 책을 놓고 있으니까 허리를 둘 수 있다면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들게 해서 교환하지만 허리를 들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옆으로 돌려 눕혀서 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하죠. 회음부 같은 거 닦으실 때 방향 앞에서 뒤로 닦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기저귀 뭉치지 않게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밴드를 꽉 조여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면덮개로 덮고 예, 이불을 그죠? 예, 내면서 예, 교환해 주셔야지 후딱 다 벗겨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항들이 있어요. 그런 문항들이 5개가 여기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 문제풀이를 같이 해주시면 금상첨화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갑니다. 자, 45번입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3번 이동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몇 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유치도뇨관 돕는 방법이에요.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제거는 요양보호사 하실 수 없습니다. 네, 이것도 뭐예요? 보고하셔야지. 네, 유치도뇨관, 소변이 막 밖으로 막 새어나와요. 네, 그러면 빨리 보고하셔야 돼요.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네, 얼른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새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죠. 보고하는 사람은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탁해졌거나 소변량이 적어졌거나 네, 그다음 지금처럼 바꾸신다. 이런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라. 이거 봐요. 세면을 갖다가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2번은 맞죠.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을 수 있으니까 꺾여 있는지 예, 그거부터 막혔는지 꼬였는지 꺾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동하는 동안에 아니 이동하는 동안에 잠그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동하시는 동안에도 소변 주머니가 방광보다 아래로만 내려가져 있다면 보행이라든지 움직이는 거에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걸 잘 하시면서 이동을 할 거고요, 또. 수분 섭취 제한하시면 안 되죠. 이거 삽입하고 있다고 수분 섭취 안 하시면 네, 방광이라든지 이런 비뇨기계 문제 생깁니다. 기능의 문제.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겠다. 아니요. 움직이셔도 안 빠지세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보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워있게 되면 네, 상태 더 안 좋아지십니다. 와상 불러일으킬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유치도뇨관도 네, 쓰지 않았던 내용 있잖아요. 여기 있죠. 사실 이런 게 제일 많이 나긴 하지만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아랫배보다 낮게 해라. 그래 소변이 역류하는 걸 막아낼 수 있는 거고요. 자, 소변 양과 색깔은 매 2, 3시간마다 확인합니다.
우리가 방광의 기능 자체가 그래요. 네. 두세 시간마다 방광의 소변을 모았다가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면 이 섞여가지고 양이 얼마인지 색깔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또 있었죠. 네, 어떤 거 있어요? 소변 주머니를 비울 때 밑에 있는 배출구를 열어서 소변기에 소변을 받아서 다 버리고 나셨으면 배출구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잠궈 주시고, 그 다음에 알코올 솜으로 배출구 소독한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 주시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도 문제에 많이 출제됩니다. 또 유치도뇨관을 교환하거나 삽입하거나 방광 세척 같은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하실 수 없고요. 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출제가 되는 보기의 문항이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하실 때 한 번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0문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네, 문제 개념 정리도 같이 해봤고요. 이제 김 교수는 다음에 6강에서 네, 신체활동 지원의 개인위생 파트부터 두 번째 파트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조금씩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또 시험까지 잘 통과해서 가실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열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